예, 박종현 판수본 배추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장윤 변호사 정호김 전 의원님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특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오전 10시 김건희 씨가 피의자 신문 특검에 나가게 되는데 일단은 내일 이제 출석하게 되면 포토란에서는 전 영부인이 됩니다. 큰 변수가 없으면 내일 서게 되겠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과 조사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고 내용이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일단 포토라인에 뭐 엄청난 사진 기자 또 기자들이 장사진을 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거의 모든 뉴스가 도배가 될 텐데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보수 지지층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 국민의힘도 지금 전당대회인데 사실은 이 전당대회에 흥행이 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장 변호사님. 네, 일단 여기까지 너무 어렵게 왔어요. 특검 전에는 특검 발족할 걸 때 나를 왜 부르냐. 그 뒤에는 대선 치르는데 영향이 있으니까 나 못 가겠다. 본인이 대선 주자가 아니었음에도 그랬습니다. 이후에 특검이 정작 발족하니까 아프다고 사실 안 갔어요. 또 버틴다? 이거 영장 발부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헤아림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본인한테 제일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회피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선택지를 가져간 것 같은데 예. 그 이후가 문제일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모조품, 가품 이런 걸로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거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이미 밑에서부터 훑으면서 지금 여기 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증거란 진술들, 구체적인 증빙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인상을 주고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순간 신병 확보의 필요성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염두에 두고 수사에 임해야 될 겁니다. 구속 가능성도 커진다. 당일 영장 청구 가능성도 그래서 아. 전망하는 법조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 의원님.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사석에서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은 영부인이기 전에 이제 전직 자연인이기 때문에 예. 검찰에 소환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예. 어찌됐든 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내일 조사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좀 차이가 대비가 나오잖아요. 되네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사실 논외로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이제 나와가지고선 자기가 성실하게 답하겠다. 또 어찌됐든 본인은 아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무리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짠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사람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자기 부인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또 한 번 들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서 역시 김건희가 부의제로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저는 이제 신경이 쓰이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중요한 그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이 부부가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지 또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판단 내지는 상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하겠다. 이 부분 때문에 모든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갑자기 문득 들었어요. 그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보통 빠져나갈 때 예. 그렇게 이야기를 기억나는 하고 대로. 왜냐면 거짓말을 한다는 인상을 너무 주는 건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그거 예.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런데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일관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공천 개입. 왜 당선인이 밀어라고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난다고 얘기했을까요? 언론에서 막 거의 100번 막 200번 나왔는데 기억이 환기가 되면서 내가 그때 이러저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통화했었지 명태균 씨랑 예. 거짓말하거나 내지는 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는 국면도 이미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가 예. 뭐 명석하거나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가끔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그 목걸이입니까? 네.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빌렸다 그랬는데 빌린 게 아니고 예. 자기가 가짜를 사가지고 오빠를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요번에도 조사의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그 수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 쟁점들에 대해서 과연 남편인 대통령과 유사한 입장을 취할지 아니면은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루된 일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은 부인으로서 잘 몰랐다로 해가지고선 선가르기를 할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배 소장님은?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어떤 여론 호감, 뭐 여론의 호감 비호감을 예. 보면 비상계엄 선언으로 급격히 추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대통령 국정에도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박정홍 앵커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이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적극성과 여론을 의식했다면 예. 이렇게까지 여론이 나빠지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 거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반복되는 장면으로 나타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건진법사, 전 씨와 연루된 통일교 이권 청탁 문제, 그리고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개혁 의혹, 여기에 하나 더 그 1억 원 목걸이도 추가했다고 이제 네. 특검이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가 혐의를 통보했다는 건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혐의를 바탕으로 영장 청구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네. 중범죄예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하나를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예. 도이치모터스도 다른 사람들 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는 동안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은 심지어 손실을 본 사람들 위주라는 거예요. 예. 23억 원 이득을 봤다라는 게 그게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가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그런 비난 가능성을 저울질할 때 훨씬 처벌의 필요성이 크죠. 면죄부 줄 때도 검찰에서 직접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없다라고 했지만 고등검찰청에서 압수수색했을 때 미래에셋 계좌 같은 그 전화 3년치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인지했던 수사도 당연하지만 이게 신병 확보의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도 원래는 김건희 특검에 안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단히 좋지 않아요. 지금 관련한 기업들이 그냥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한 건만 떼도 도이치모터스는 뭐 관련자들이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뭐 비교적 낮다라고 보더라도 나머지 사안들 양평고속도로 이것도 공흥지구 본인들이 아파트를 사업을 해서 800억 원을 법니다. 실제로 예. 그 가족 회사를 세워서 개발 부담금이 보통 회사는 20% 정도가 나오는데 0원을 내요. 다 허위 서류를 내서. 근데 허위 서류를 만든 걸로만 재판에 넘겨진 게 김건희 씨 오빠예요. 그게 유착 관계, 양평 군수와의 어떤 모종의 관계 이런 거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비난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로 드러나면 이게 바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목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릅니다. 혹은 그 증거 인멸이잖아요. 그런 완전 것들이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보일 것 같고 내일 조선이 이제 김건희 특검 소관인데 또 김건희 씨가 그 비화폰을 최근까지 쓰다가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순직 해병 특검인 걸 확보했다는 건데 그럼 추가 소환도 기정사실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김건희 특검 외에도 최병 특검에서도 비아폰이 이제 이게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소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다고 하는 이 비아폰이 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최상위 이 A그룹. 그룹이에요. 최상위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대자 조직도에 있는 상대자들을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관련된 내용, 뭐 통화 내용 다 포함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특검상에도 서로 간에 공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최병 특검에서 이 비아폰의 내용이 포렌식이 되면은 김건희 특검에도 이게 공유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제 소환돼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최병 특검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비아폰 그 상대 열람 권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에. 네네네. 그래서 네. A 그룹은 대통령이고 B 그룹은 대통령 비서실, C 그룹은 국가안보실로 구분되는데
김건희 씨는 그 A 그룹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선출대 공직제도 아닌데 너무 과한 그 권한 준 거 아니냐? 아니 V0 아닙니까? 아, 비공식적으로. V0.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아마 특검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게 확인이 돼서 몇몇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는 건데요. 예. 사실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도 다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쟁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이치 모터스부터. 근데 구체적으로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과거에 공부를 해서 조금 그 인용을 하자면 말이에요. 그 논문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양을 통해서 질을 창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이 중에 하나를 딱 핀포인트해서 이거는 구속감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목걸이까지 추가해서 1억 원 한 게 아닌가라는 예측도 가능해요. 장 변호사님 율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이치 모터스 유죄받은 사람이 결국은 집행유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삼부 토건 다 위중해요. 다 위중한데 이거는 바로 김건희가 한 거야라고 딱 집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양평고속도로 아까 오빠 얘기는 하셨는데 그럼 오빠가 그랬는데 그게 그러면 여동생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화폰 A그룹 이거는 안 물어봐도 아는 얘기예요. 결국은 비화폰 썼으면 남편보다 더하면 더한 거 썼지 뭐 아니면은 뭐 C그룹에 들어가 있을까? 그건 아니죠. 예. 뭐 전화했다는 거 명확한 건데. 네. 전화도 뭐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좀 국정원장이라도 바빴으니까. 문자 주고 받고 네. 뭐 그랬던 건데 그럼 이제 그 통화를 통해서 무슨 행위를 했느냐 이걸 이제 밝혀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안 그래도 지금 높은 체온이 더 올라가실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 윤 전 대통령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여름 여름이다. 다들 오셨습니까? 자 벗어. 옷은 입으셔야죠. 왜 벗어요 벗기는? 더워 죽겠는데 무슨 옷을 입습니까? 예. 벗어야 사는 남자. 누가 뭐 변온동물 이렇게 운운하는데 예. 아니 바깥 온도가 35도 뭐 이렇게 육박하는데 제가 뭐 이거는 체온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박절하신 거 아닙니까? 벗어야 또 이제 공기가 오고 가고 하는 거죠. 예. 내일 김건희 씨가 소환 조사 받을 예정인데 통화라도 한번. 그 박절하게 그 김건희 씨가 뭡니까? 그 말 나온 김에 예. 우리 아내한테 전화 좀 해봐야지. 어유. 왜 안 받는 거야? 뭐? 비화폰도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비화폰을. PD 양반 그 음악 좀 띄워주시오. 그 비와 당신. 이젠 괜찮은데. 괜찮긴 여기까지 뭐가 괜찮나? 냉면이나 한 그릇 먹고 싶네. 예, 그 체포영장이 재집행될 예정이니까요. 자,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대통령실로 가볼 텐데, 자, 요즘 휴가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님 잠깐 나와주시죠. 예, 어제부터 휴가했는데 우리 앵커가 또 방송 나오라 그래가지고 휴식 보장권을 좀 침해하는 것 같다. 앵커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저도 휴가를 한번 계획해 예, 보겠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 불러야겠네요. 농담이고요. 저도 저도가 섬 이름이죠. 제가 저도에서 저도 오랜만에 독서를 해보고 전국구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소장님 혹시 책 추천해 주실 거 있습니까? 그럼요. 맞지 본인 있습니다. 책 제외하고. 그렇죠. 본인 책제하고. 제 책도 맞습니다만 저희 잘 안 팔렸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잡는 법. 안 팔리더라고요. 근데 예. 그래도 이 저도에서 한미 정상회담 구상도 해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 아유 잠깐만요. 소중한 분이 오셨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저도 그 저도에 가봤습니다. 네. 저도는 잘 있죠? 얘도 좋아하고 쟤도 좋아하고 여도 좋아하고 야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저도. 예, 잘 있는데요. 광복절에 혹시 시간 되십니까? 그 국민 임명식에 좀 초대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설렌다. 오랜만에 그 바깥 외출하는구나. 초대한다고 하니까 진짜 초대한 줄 알더라. 아니 그럼 초대를 안 한다는 겁니까? 제가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많은 전직 대통령 모셔가지고 통합 차원에서 저 고려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제 이 휴가 마치고 이제 광복절에 새롭게 이제 국민 임명식을 합니다. 여기 이제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고 노무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고 밝혔는데,
자, 국민 통합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다른 네. 것보다는 이제 8월 15일 임명식이 실제로 정식 취임식을 못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이제 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는 통합일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충원에도 두루두루 뭐 보수 또는 대통령 묘소를 다 방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초청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가장 주목받을 만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순재 여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5.18 관련된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느냐 하면은 이건 이제 사람과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없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그만큼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참석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가 이순자 씨가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이 초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 뭐 광복절 맞이해서 임명식도 있습니다만 이게 특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면권. 근데 지금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4명의 이름을 이제 특정해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약간 좀 뭐랄까요? 묘한 상황이 됐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 이제 분명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네.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네. 아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먼저 질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 뭐 김아무개 해갖고 쭉 4명을 맞아요. 하고 그 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의 반응이 이게 단가요? 뭐조가 아니라 이게 이게 다인가요? 누구조가 아니라 이게 다인가요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그쪽에서 먼저 요청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정치인 사면을 지금 의도하든지 나름대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8.15를 맞아서 야당의 대표가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을 국민 통합 차원에서 뭐 이렇게를 원하는 건데 예. 자기네들끼리는 물밑에서 이런 식으로 다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은 그 기자 민환 사진 기자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자기 깐에는 숨긴다고 이러고 봤는데 그 사이를 뚫고 그 사이를 뚫고 봤으니까 얼마나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허술한가. 그걸 굳이 거기 앉아서 볼 이유가 있었는가. 그래서 아무튼 사면이라는 거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통령이면 이렇게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라지만 상권분리 그런 문제의식과 함께 정치인들은 이렇게 민생 사범보다도 정치인들 사면은 이렇게 쉬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이것 때문에 사면을 안 할까요, 과연? 그런 생각마저 드네요. 오히려 그 명단에 있던 내부는 사면 못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거나 안 할 것처럼 그랬는데 혹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제가 놀랐던 건 최근에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이에요. 예.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조국 전 대표를 절대로 사면한다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본인은 뒤로 텔레그램으로 아무개 더 없나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식으로 막 웃음 표시를 하면서 보내니까 이거 되게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갈매기. 네. 저도 웃음 표시가 참 거슬렸어요. 좀 가벼워 보이죠. 그러니까 막 민주당에서 경제 정책 공격할 때는 이거 경제 뭐 계엄령이다, 내란이다, 막 이렇게 공세수를 엄청 높이고 정치 거래하지 말라고 사면에 대해서는 폄훼를 하면서 뒤로는 우리는 누구가 사면되길 원합니다라는 게 전 정치인의 자세가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조국 전 대표 이 광복절 특사 사면 여부인데 정청래 이제 민주당 대표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대통령께서 언론이 알아서 하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일종의 긍정적 시그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방금 전에 정호영 전 의원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고받았던 문자 강훈식 비서실장과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에 그러면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히 검토됐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예. 그래서 국민의힘도 제시를 해달라 그런 어떤 정황이 또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분석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여론인데 예. 뭐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소개는 안 해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부담이 된다면 예. 12월에 크리스마스 특사는 가능할까? 그때는 더 여론이 더 의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방선거가 있고 또 조국 전 대표 측에서는 아니 그냥 형기 다 마치고 나가겠다.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을 했던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여론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점에 오히려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하. 세 번째는 저는 조국혁신당이나 또는 이 진보당이나 앞으로 여권 내에서 협력을 얻어내려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히 결정 내렸을 때 향후에 뭐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을 더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당히 비등해지고 있다. 조국 전 대표가 강복절 특사로 나올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이번 텀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아, 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형기의 일단 초반부라는 것도 부담인 부분이 또 있고 또 조국 전 대표를 하려면 이게 포용의 컨셉에서 이제 야당의 야권의 이제 정치인 사면도 같이 저울질해야 되는데 딱 균형을 맞추기 좀 어려운 측면이 아. 있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전망해 아, 봅니다. 그래요? 네. 의원님은? 저는요 오히려 이 정청래 대표의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저도 뭐 같은 심정이나 뭐 이렇게 보통 다른 대표 같으면 여당 대표가 얘기할 것 같은데 완곡하게 말을 할 텐데 들리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걸 압박하는가? 어련히 알아서 라고-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는 쪽으로 아. 하는 쪽으로. 근데 대통령은 지금 그럴 생각이 있다라고 누가 장담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조국 전 대표를 그 사면하는 것이 본인은 항상 민심과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 사법 리스크가 깨끗하게 산뜻하게 정리되지 않은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휴가 가서도. 그런 상황에서 아직 그 3분의 1 수용의 기간도 채우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자당 내에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막 압박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압박에 떠밀려서 뭘 한 예가 있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과문한 탓에 그런데다가 지금 정 대표의 경우에는 그 통합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게 말이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아유 저도 뭐 같은 동지로서 그런 심정이지만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한다. 저는 이거 이거 약간 라임을 의원님이 살려주신 거죠? 어련히 하고 좀 길게 느려야 돼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뭐 혁신당과 민중은 뗄 수 없는 공동의 운명 그러는데 네. 과연 대통령도 뭐 겉으로는 동감한다 그러지만은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 썩 그렇게 유쾌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어련히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련히가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잘 될 봐봐. 것이 네. 뻔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면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 정청래 대표가 보지 않아도 대통령의 마음을 아는 분이니까 예. 그게 녹아있다는 아니 말씀인데. 가뜩이나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어신과 명심 해가면서 어심이 이겼다 그러는 것도 대통령으로서는 싹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닐 텐데 여기다 대고 또 어련히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뭐 지켜보시죠. 뭐 전 잘 예,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8월 15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대표는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예, 저는 당사자입니다. 사면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똑같다. 다만 감옥에서 나가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직구장에 가서 롯데자이언츠 야구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잘하고 있습니다. 부산 갈매기 부산 갈 아니 배종찬 선수 부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갈매기살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만 좀 드십시오. 예. 살이 쪽쪽 빠집니다 여기서는.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8월 말에 앞두고 있는 분이죠. 최근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기 때문에 자 트럼프 대통령 잠깐 나와주실까요? 한판 승부 감사합니다. Donald J. Trump. Korea 15% is very good agreement, right? 그래서 내가 선물 받았어요. 마스가 모자 정말 행복합니다. 마스가 이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잠깐만 이거 막히니 이거 어디서 산 겁니까? Made in 동대문 마켓. 오 마이 갓. 역시 사우스 코리아 믿음직한 잠깐만. 브라질. 브라질. 관세 못 내겠. 야 이 자식아 빨리 내놔. 관세 내놔. 관세 내놔. 러시아. 너네도 관세 주십시오. 빨리 내놔. 선생님. 왜 이렇게 협상이 많은 겁니까? 빨리 돈 좀 주십시오. 예. 돈 내놔. Give me money. 선생님. 예. Make America Shipbuilding Again. 예. Ship Great Again. 예. 발음 맞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하버드 출신입니까? 예, 일단 도망갔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자, 하버드 싫어합니다. 난. 예, 여기까지. 자,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